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민선 7기 경기도의 신설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제1호 지원 사업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간접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일본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한다는 이유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민적으로 확산된 분위기의 냉가슴만 앓고 있는 상인들을 돕겠다는 취지이다. 경상원은 우선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200여 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5억 3천여만 원을 들여 홍보물 변경 등 경영 환경 개선을 하기로 했다. 특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해민소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지원서 작성 단계부터 소상공인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성 항목을 대폭 줄여 서류 작성 어려움 없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자당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되고 홍보비, 점포 환경 개선, POS 경비 지원으로 구분돼 지원한다. 옥야 간판과 내부 인테리어 사업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경상원 홈페이지 지원 사업 공고 또는 이지비주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과 공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참여하면 된다. 관련 내용을 작성한 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되며 선정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임진 원장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며 지원서를 간소화해도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어 다양한 지원 사업 참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융자의 자율 인하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지역개발 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현행 1.75%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의 자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역개발 채권 매입, 감면 혜택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 5천만 원 미만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에게 부여되는 채권 매입 의무를 감면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의 자율을 1.5%까지 인하함으로써 도로, 상하수도, 공원, 문화시설 등 도내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채무는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꺼리는 현상을 줄이고 착한 채무 활성화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2.0% 이상의 융자의 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가 운영할 예정인 1.5%의 이자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서울시의 이자율이 1.35%로 가장 낮게 책정돼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도내 시군에 대한 직접적인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이 낮아질 경우 시군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예산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각종 지역 현안 사업, 장기 미집행 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역개발 채권 감면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도는 지난 2016년부터 가격 5천만 원,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지역개발 채권 구입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채권 매입 금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 혜택은 올해 말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도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당 완화를 통해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도모하고자 혜택을 오는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임종철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이 인하되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시군의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지역개발 채권 감면이 연장되면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도 줄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도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차세대 용기원, 잭서포트 모니터링 개발 사업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건물 상부의 하중 분산을 위해 건축물 철거 현장에 설치하는 잭서포트의 이상 여부를 휴대폰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도가 제출한 건축물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잭서포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사업이 2019년 국민생활안전 긴급 대응 연구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발생한 잠원동 붕괴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잭서포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사업이 지난 5일 2019년 국민생활안전 긴급 대응 연구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오는 2021년 5월까지 18개월간 총 4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개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 기술인 블루투스 비콘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압력 센서가 내장된 방진 고무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압력이 감지되면 블루투스 비콘이 작동해 휴대폰 앱으로 이상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잭서포트의 위치와 개수는 물론 이상 하중 발생 유무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잭서포트를 미설치하거나 계획보다 적게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 부실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이상하중 발생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 지난 7월 발생한 잠원동 붕괴 사고와 같은 사태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시범 운영을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뒤 시스템이 도내 철거 현장에 점차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길도 과학기술과장은 잭서포트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되면 시설물 철거 중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국가과제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개발 기술의 현장 실증과 융합기술 연구, 도내 기업의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철거 작업 중이던 5층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등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잭서포트를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은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 및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음은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은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신명석 평화협력국장, 신정현 도의원, 김진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연구용역 관계자, 통일교육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도의원이 대표 발의에 전부 개정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구체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평화통일교육법 제도, 분석과 지원 조달 방안, 평화통일교육 추진체계 검토와 문제점 진단, 통일교육협의체 구성 방안, 이주 배경 도민과 일반 도민이 어우러져 함께할 평화통일교육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특히 과거 냉전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국가 중심의 일방적 안보 이념을 탈피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통합적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연구 용역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하며 오는 2020년 5월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연구 용역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며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로운 경기 정책 플랫폼 GRI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연구원은 11월 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경기 정책 플랫폼 GRI를 선포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경영의 핵심 가치로 혁신, 소통, 융합을 선정했으며 4대 경영 전략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선도, 현장과 소통하는 연구체계 수립,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업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관리 체계 수립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현장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의 연구 협의가 되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 군의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비전 선포와 함께 2020년 연구사업계획도 발표했다. 대내외 경제, 사회의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차세대 미래산업 육성, 경기도민 인권과 노동권 보장, 한반도 공동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연구사업 방향에 맞춰 9대 핵심 연구 아젠더를 선정했다. 9대 핵심 연구 아젠더는 새로운 미래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 공정한 노동과 사람 중심 경제,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 한반도 공동의 번영과 교류 협력, 균형 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 안전된 도시, 주거 환경 조성,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지속가능한 발전, 자치분권과 주민 참여 실현이다. 경기연구원은 핵심 연구 아젠더별로 구체적인 연구를 제시했는데 대표적으로 경기도 AI 특구 및 클러스터 전략과 경기도 중소기업 스케일업 전략 등의 연구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응한 새로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경기도 인권정책 수립과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임금 도입 방안 등의 연구로 경기도민의 인권과 노동권 향상 정책을 견인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은 또한 경기도 기본소득 재원 조달 방안 등의 연구로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발전 구상 등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남북협력 시대를 여는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계획 발표회에서는 다양한 과제에 대해 전공 칸막이를 넘는 활발한 논의로 보다 발전적인 연구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제안된 연구 사업은 경기도민이 희망하는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경기연구원은 민선 7기 정책과 전략 구성을 경기도와 함께 해왔다며 내년에도 민선 7기 새로운 정책 발굴에 기반이 되는 연구를 적극 수행해주길 기대하고 경기도정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경기도민을 위해 우리 연구원도 새로운 비전 아래 혁신하고 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2020년에는 새로운 비전에 맞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경기도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는 최고의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8일 여주도자 세상에서 국내 최초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도자재단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여주도자 세상의 유희공간을 공예작가, 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하고 장비 공동이용, 창업입주, 공예 분야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공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재단은 문체부가 진흥원을 통해 진행한 공예창작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가, 지난 6월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여주도자 세상에 국내 최초 창작지원센터를 조성했다. 지원센터는 공방, 장비실, 창업실, 창작실 등으로 구성, 작가들이 도자를 비롯한 유리, 금속, 목공 등 다양한 소재와 융합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주요 장비로 도예 작업용 소재를 사용하는 도자 전문 3D 프린터와 전기가마,
토련기 등 교회용 설비를 도입하고 주물 설비, 조각기, 프레스 등 여러 분야의 공예 장비를 구비했다. 또 누구나 쉽게 3D 프린터, 레이저 조각기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창작지원센터는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공예창작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자재단 최연 대표이사는 도자의 생산, 유통, 판매, 관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주도자 세상에 국내 최초로 공예창작지원센터를 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혁신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는 공예창작지원센터를 22년까지 4년간 총 4개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중심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으로 공예 생산, 판매, 관광의 선순환 구조 창출 및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오픈 기념 특별 이벤트로 오는 12월 말까지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리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